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13주차 수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인훈의 광장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전과 관련된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려 8편의 고전을 여러분 읽으셨고 그러면서 매주 고전만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뭐 마치 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하시면서 수행 과제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면 정말 이렇게 막 책거리라도 하면서 여러분 다 고생했어요. 너무 그동안 뭐 저는 재밌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거나 까다로우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직접 여러분 얼굴 보면서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인훈의 광장까지도 쉽지 않으셨죠? 어려웠죠? 그 과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뭐 이런 과정들이 다른 여러분들이 특히 전공 수업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게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의식을 좀 확장하고 고민해보고 또 좀 성찰해보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이나마 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 여지를 줄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시간처럼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인사를 자, 그게 아니라 이제 고전 읽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런 어떤 소회들을 담아가지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칭찬을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더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8개의 고전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공지한 대로 고전 읽기와 우리 이제 약간 글쓰기 수업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다시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수업을 진행할 그런 주차가 도래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양주 동안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랑 다음 주 13주랑 14주를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15주 차이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쵸. 이제 여러분 기말이 한번 남았습니다. 사실 원래 중간고사도 우리가 시험을 봤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막 다시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보세요 라고 하기에 약간 좀 제가 걱정도 되었고 좀 우려도 돼서 만약에 뭐 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기말 한 번만 봐야지 라고 제가 재량껏 좀 조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다른 글쓰기와 고전읽기 투어하는 다른 반들은 아마 대부분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보지 않고 과제를 하거나 열심히 고전읽기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장점은 시험을 한 번만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한 번만 하면 돼. 그건 당연히 장점이죠. 여러분 시험 많이 봐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더 스트레스고 힘들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막 결과에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만 보니까 우리 수업은 그건 장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장점일 수밖에 없어. 근데 단점도 하나 있어. 모든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니까. 단점은 뭐냐? 대신 여러분 기말을 한 번 보기 때문에 기말 시험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뭐 20점 만점짜리 시험을 2번 봤다면 기말 한 번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점수의 비중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봤을 땐 35점 정도로 만점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같이 공부 열심히 2주 동안 하면서 글쓰기와 자기 표현 1, 2, 3, 4 그러니까 1, 2는 벌써 했었죠. 1, 2를 6주차, 7주차 했어요. 그리고 13주차, 14주차에는 글쓰기와 자기 표현 3, 4를 진행할 거예요. 4개.
원래는 1, 2까지만 하고는 이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만약에 이제 그때 중간고사를 봤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누적됩니다. 1, 2가 61페이지부터였죠. 여러분 요거 교재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PDF 파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61페이지부터 시험 범위가 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61페이지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수업이 나가게 될 게 아마 81페이지일 텐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적해봤자 다른 반보다 적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대한 좀 범위와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시험 범위 좀 최소한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1, 2, 3 글쓰기와 자기 표현 1, 2, 3, 4 누적한 게 시험 범위가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 읽기 원래 할당된 분량은 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으려고 일단 시험 범위를 그 안에서만 좀 추출을 했고 대신 제가 그 안에서 추출한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1, 2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3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73페이지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2주 동안 했을 때 73에서 81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즈음에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수업을 나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과제 또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제가 그거 앞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글쓰 이제 이거 우리가 전반기에 한번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에세이 쓰기 그러니까 전반기에 4개까지 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쓰셨다면 오늘은 이제 뒤에 부분 중에 하나를 누적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는 2번째 에세이 쓰기로 과제를 좀 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과제 설명은 끝날 때쯤 오늘 수업 영상 마무리할 때쯤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책 있으시면 책으로 보셔도 되고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2에서 72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 73페이지부터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 같이 보시면서 자 같이 오늘 수업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맞죠? 3페이지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한 문항당 문제가 그러니까 한 문제당 예시답안이 5개씩 있잖아요, 문항이.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장별로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한 개 맞고 나머지 되게 다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우리 글쓰기와 자기 표현 1 할 때 생각나실 텐데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제가 보통 문제를 틀린 문장을 이렇게 딱 여러분한테 제시해놓고 이거를 틀린 부분에 밑줄 치고 틀린 부분만 딱 밑줄 친 다음에 그 부분만 맞게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확률이 높아요. 아직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갔을 때 보통 틀린 문장으로 문제가 나간다면 이게 비극적인 소식은 하나 빼고 다 틀렸다는 거니까 이 중에서 문제가 나갈 게 4개씩이나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미리 하시고 지난번에 글쓰기와 자기 표현 1, 2를 할 때는 아직 시험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게 글쓰기에 이런 어법 이런 비문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조금 가볍고 재미있게 접근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진짜 시험이야. 시험을 대비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틀린 문장 위주로 체크하면서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4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치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무엇이냐? 그럼 나머지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우리가 이제 1, 2에서 배웠던 문장의 첨삭 이제 생각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보통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틀린 거라서 우리가 좀 고쳤는데 그때는
그 틀린 문장 밑에 밑줄이 있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이 4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 챕터는 틀린 거를 고쳐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이거 73페이지 펴보세요. 펴보면 그냥 정말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까지는 조금 워밍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서,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면 틀린 3번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른 표현이 무엇인지 밑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 요거 4장 어법을 맞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조금 연습, 앞에서는 좀 워밍업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예시를 좀 들어드렸다면 이 4장은 진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 필기하면서, 그러니까 영상 들으면서 잘 필기하면서 문제를 조금 푸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요거 뒤에 보면은 정답 해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시험 공부하실 때는 82페이지에 있는 해설 참고하세요. 근데 일단 우리가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은지 옆에다가 뭐 색깔 다른 펜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틀린 거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1번. 요거 좀 작으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이거 뭐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파일 출력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셔야 더 잘 보이실 겁니다. 1번.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했어요. 1. 화영이는 바야흐로 노래를 불렀다. 일단 내가 이걸 1, 2, 3, 4, 5번 중에 일단 여러분한테 시간을 먼저 줄게요. 1번 문제. 어법에 맞고 바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 1번. 그래서 맞는 문장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몇 초씩 드릴게요. 쭉 봐봐. 자, 골라봤어? 몇 번인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맞는 거. 하나밖에 없지. 맞는 거. 1번에 맞는 거는 그쵸. 2번이에요. 2번 보세요. 그는 작가치고는 글을 잘 못 쓰는 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작가인데도 글을 못 쓴다니. 작가치고는 글을 못 쓴다. 오케이. 말 되는 것 같아. 작가치고는 글을 못 쓴다. 그러면 보세요. 2번 말고 나머지는 틀린 거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고쳐봅시다. 자, 1-1번. 화영이는 바야흐로 노래를 불렀다. 바야흐로니까 바야흐로는 보통 어떨 때 쓰는 부사죠? 이제 어떤 게 도래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이런 예견? 이제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예시잖아. 그러니까 바야흐로니까 노래를 불렀다가 아니라 화영이는 바야흐로 노래를 이제, 그러니까 바야흐로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바야흐로 노래를 부르려 한다. 그렇지. 불렀다가 아니라 요 부분을 고쳐야죠. 부르려 한다. 바야흐로. 이렇게 뭔가 도래한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영이는 바야흐로 노래를 이제 부르려 한다.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이니까. 자, 그렇게 고치시면 되고. 자, 3번. 노예는 문자를 모르며 주인보다 열등하다. 자, 노예와 주인은 이미 사회적인 계층과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자를 모르며 열등하다라는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라는 걸 기준으로 노예와 주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문자를 몰라서 노예가 된 게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근거가 인과성이 내가 문자를 아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문자를 모르면 노예가 되는 거였다면 열등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인과성이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 노예와 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난 신분인데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를 문자를 모른다, 열등하다라는 사실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문장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문장 자체를 고치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노예와 주인은 열등하다, 우월하다라고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문장 자체가 성립 불가능이죠. 그래서 3번 문장은 틀려요. 4번. 까마귀도 효도를 알지만 사람이 뭐를 쏘냐? 알지만 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를 쏘냐라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쓰고 싶으면
까마귀도 효도를 알지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아니 막 우리가 비교하자. 야, 저 어린애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치우는데 너는 다 커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식탁에서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식탁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밥 먹고 좀 그 자리에서 그냥 늘 지금도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가끔 막 저희 엄마가 막 어린 친척 동생들이랑 저 성장기에 막 이런 비교하셨어요. 막 저 어린애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놓는데 하면 그 뭐뭐 한데 그치? 뭐 까마귀도 효도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뭐를 쏘냐. 그래서 뭐를 쏘고 그래서 아는데라고 바꿔야죠. 알지만이 아니라 아는데. 자, 그 다음 5번. 인간은 나면서부터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다. 이건 너무 어색하지. 이런 비문은 화가 나. 자, 그래서 본능이다. 인간이 어떻게 본능이야? 인간이 이꼴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면 인간 이꼴 본능이다. 인간이 본능이야? 본능이 무슨 대상인 것처럼. 그렇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서술어 호응이 한국 문장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글쓰기와 자기 표현 파트 1, 2에서도 계속 이런 오류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런 오류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오류는 부끄러운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알고 싶어하는 주어 서술어 호응이 전혀 안 맞잖아. 인간이 본능인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지 본능이 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지. 인간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지 인간 자체가 본능인 게 아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5번은 너무 어색해. 5번은 화나는 비문이야.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세요. 2번도 시간을 드릴게요. 2번의 정답이 뭘까? 일단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뭐 해석을 참고하지 말고 맞춰보세요. 자, 풀었어? 쭉 봤을 때 이거 좀 다 어색한데 하나는 그래 이거는 좀 말이 돼. 안 어색해 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야? 그쵸? 두구두구두구 3번입니다. 공부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맞지? 나도 공부하는 게 직업이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재밌진 않아. 자, 그랬을 때 공부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거 어색하지 않아. 문맥상 자연스럽고 이해해. 오케이. 자, 넘어가자. 그럼 나머지는 뭐 한 거야? 틀린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를 고쳐줘야죠. 1번. 수학 문제 하나가 끝내 풀려지지 않았다? 풀려지니까 수학 문제가 풀려지지라는 표현을 쓰려면 문제가 스스로 풀려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스스로 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수학 문제가 스스로 풀려지면 안 되지. 풀리지 않았다. 내가 푸는 거지.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 하나가 끝내 풀리지 않았다. 풀려지지는 수학 문제가 뭔가 주체와 능동적인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풀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 하나가 끝내 풀리지 않은 거죠. 자, 2번. 그는 한밤중에 길을 나서겠다고 만용을 피웠다. 자, 피웠다라는 표현은 만용은 보통 피웠다라고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 이럴 때는 피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만용은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한밤중에 가는 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고되니까 안 가는 게 좋은데 아니야 나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약간 그리고 가끔 막 술 너무 많이 취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막 아예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렇게 좀 만용 그러니까 과도한 용기란 뜻이겠죠. 만용은 보통 피웠다가 아니라 그렇죠. 부리다. 만용을 부렸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길을 나서겠다고 만용을 부렸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 제가 이제 좀 약간 객기를 부리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피웠다가 아니라 부렸다. 자, 3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서 4번. 너는 비록 고생을 하면서까지 일한 보람을 찾았구나. 하면서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생과 일한 보람을 찾은 게 내용상 역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보람을 찾으려고 고생을 한 게 아니지.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고생은 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고생을 뭐 한 거야. 너는 비록 고생을 했지만 하면서까지가 아니라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보람을 위해서 고생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보람을 찾았구나. 그래서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까지가 아니라 했지만
자, 그다음 5번.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요거 진짜 우리 옛날이래. 나도 막 우리 옛날이라는데 글쓰기와 자기 표현 투할 때 되게 이거 중복 표현. 너무 많이 실수한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도 우리 교재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런 한글 맞춤법 표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진짜 이거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또 중복됐네. 보세요.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 머리가 뇌잖아. 여러분 이렇게 중복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밑줄 치고 중복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문제 기말고사 풀 때 중복되는 거. 그럼 여기는 머릿속에 밑줄 치고 뇌리를 밑줄 친 다음에 두 개를 손으로 연결해서 중복 표현. 뭐 이렇게 써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중복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빼버리거나 두 개가 중복돼서 하나를 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 중에 뭐를 뺄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머릿속과 뇌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뇌리랑 번개 속에도 똑같은 말이죠. 이런 중복 표현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할 차례죠. 요것도 시간 드릴게요. 맞는 게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일단 한번 맞춰보는 재미가 있잖아. 맞는 게 뭘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순옥이는 어머님께 자기의 옷을 보여드렸다. 나의 옷, 뭐뭐의가 들어갈 때 소유격, 어색하지 않아. 맞아. 순옥이는 어머님께 자기 옷을 보여드렸다. 응?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틀린 거야. 3번만 맞고 1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경수로 하여금 책을 읽었다. 하여금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은 게 아니라 경수에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읽혔다. 경수로 하여금 선생님이 얘한테 책을 읽도록 시킨 거니까 읽혔다죠. 이거는 그래서 사동 표현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경수에게 책을 읽힌 거지. 경수야 78페이지 읽어보렴. 자, 그래서 읽혔다. 읽었다 말고 읽혔다. 2번. 달 박는 밤이면 고향이 더 그리워진다. 달이 박는이 아니라 밝고, 그러니까 박는은 지금 달이 밝고 있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과정. 밝아지고 있는 과정을 떠올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달이 밝은 달 밝은 밤이면 고향이 이미 밝은 거야. 박느는 그러니까 지금 밝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는 이미 밝은 이미 다 밝아버렸어. 자, 달 밝은 밤이면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가 맞죠. 그래서 달 밝은 2번. 자, 4번. 그의 행위는 비록 어떤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의 행위는 비록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것도 문장 호응 불일치죠. 비록 뭐뭐 했지만 그의 행위는 비록 뭐뭐하지만 어떤 행위로도 근데 비록이 받을 수 있는 호응이 없죠. 그럼 비록 빼줘야죠. 그래서 비록 그의 행위는 비록 어쩌다는 거지. 그래서 비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은 호응이 없어서 요거는 빼주는 게 어울리는 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빼버려야지. 자, 5번. 작업복이 튼튼하고 입기에 편한 것으로 고쳐야 한다. 작업복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여기서 핵심은 작업복은 튼튼하고 입기에 편한 것으로가 아니라 편하게. 자, 이건 여러 개 고쳐야 되네. 여러분, 요런 거 시험 문제로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시험 문제로 냈을 때 문장에서 고쳐야 될 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함정일 수도 있어. 2개, 3개를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비문이다, 오류다 싶으면 다 밑줄 치고, 그러니까 한 문장이 물론 하나인 경우가 제일 많겠지만 2개, 3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문제 안 냈지만. 자, 그랬을 때 이거는 2개를 고쳐. 봐봐, 5번을 제가 3-5번을 문제를 냈다면 작업복 이가 아니라 은으로 고쳐야 되고 튼튼하고 입기 편한 것으로가 아니라 편하게 작업복은 튼튼하고 입기 편하게 고쳐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고쳐야 말이 되겠네. 2개네 고칠 때가 3-5번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4번도 제가 10초 드릴게요. 한번 맞는 거 고쳐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만 먹어요. 유독 3번이 답이 맞네. 원래 일단 하나로 찍을 땐 3번으로 찍어야 돼. 3번. 우리는 가끔 두 가지 도덕 원칙이 상충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맞죠? 어색하지 않죠? 자, 그럼 3번 넘어가. 나머지만 한번 볼게요. 1번. 그 문제를 다시 제로난들. 또 나왔네. 중복 표현. 다시 제로나는 게 다시 제자죠. 다시 말한다. 다시 거론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다시 빼줘야 돼. 다시를 이렇게 밑줄 치고 돼지꼬리 땡땡해서 빼버려야지.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제로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다시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다가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로난들 다시 빼줘야죠. 자, 그 다음 2번. 공허감이 오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서서히 절망했다. 너무 뭔가 어색해. 자, 그러니까 공허감이 오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했다는 이미 과거에 다 한 거잖아. 근데 오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이거 시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허감이 오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간은 지금인데 절망했다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허감이 오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치 이 순간 서서히 이 순간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고 해야죠. 순간이라서 공허감이 오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 순간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쳐야 그 순간과 시제가 시간이 오류가 나지 않고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4번. 너의 생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앞에 자 우리가 그 문장 성분 일치에 대해서 글쓰기와 자기 표현 파트 2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뭐뭐 and를 엮으려면 병렬적으로 문장이 뭐뭐고 뭐뭐고로 엮으려면 문장 성분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해야죠. 반면에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려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 너의 생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앞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도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입 아프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잘 고치실 수 있죠? 믿어요. 자, 5번. 예절 교육의 중요성만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예절 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거는 호응이 맞지 않죠. 예절 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성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라고 해야지. 사실이다가 아니라. 중요성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절 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사실이다라고는 호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그렇게 고치면 되죠. 자, 그 다음 5번. 5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맞는 건? 그쵸. 4번입니다. 4번만 맞고 나머지 틀린데 4번 한번 볼게요. 토요일은 휴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잘 읽히죠? 명징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토요일은 휴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맞아. 금요일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 틀린 거 1번 볼게요. 택시를 거부한 운전기사가 사직당국에 고발되었다. 여러분 택시를 거부하다니요. 운전기사 직업이 택시를 모는 건데 택시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되지. 뭐를 거부했겠어? 그렇지. 택시 승차를 거부했겠죠. 택시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뭐 승객의 택시 승차를 거부한 아니면 그냥 승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택시 승차를 거부한 운전기사가 사직당국에 고발되었다라고 해야 말이 되지. 무엇을 거부한 거야? 택시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보는 거는 문장이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도 그다지랑 후하던 인심이
그다지니까 후하던이 아니라 오히려 후하지 않던이지. 그렇지. 그다지 인심이 후하지 않던 그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서 그다지니까 뭐뭐하지 않는다는 부정 형 어미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다지 인심이 후하지 않던 그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서 그다지랑 후하던의 호응을 맞춰줘야죠. 3번. 저는 독서처럼 유익하고 취미 있는 것을 보지 마. 취미 있는 게 무슨 말이야? 유익하고 취미는 뭐야? 그러니까 그건 내 취미다라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형상을 알려주는 거랑 취미랑은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독서처럼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야죠. 취미는 명사예요. 취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처럼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 있다 이 문제가 나간다면 취미 있다에 밑줄 친 다음에 뭐 재미있는, 흥미로운 뭐 이런 식의 형용사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거 4번은 맞으니까 넘어가고 5번.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나에게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뭔 말이야?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거 너무 나에게는 이해가 가. 왜 자꾸 자 이런 어떤 사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문장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동이 틀렸다고 했죠.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이 뒷부분 다 빼줘. 이해할 수 없다.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죠.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사동 표현으로 쓰면 비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6번. 6번도 한번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5번. 자, 5번만 맞는 문장입니다. 볼까요? 버릇없고 참을성 없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생활습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맞죠?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어색한 부분도 없고 호응도 잘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을 한번 고쳐볼게요. 1번. 폭넓은 독서와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이거 문장 성분 불일치 계속 나오네. 그럼 우리도 시험 범위 한 번은 나오겠네. 여러분 폭넓은 독서와 부지런히 폭넓은은 관형어고 부지런히는 부사잖아요. 폭넓은 독서가 아니라 폭넓게 독서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폭넓게 독서를 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해야 뭐뭐와 뭐뭐와 앞에와 뒤에 문장 성분이 일치되죠. 폭넓게 독서를 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심신을 잘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일치해줘야죠. 이렇게 성분 불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한 문제 정도는 피해갈 수 없겠는걸? 자, 그 다음 2번. 물가 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우려 자체가 이미 큰 거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가 오름세의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산되고 커지는 건 물가 오름세인 거고 그래서 나는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야죠. 물가 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사회의 근간이요 민족정신의 핵심이다. 그치, 봐봐, 이거 이게 문장 호응이죠. 내가 강조하는 것은이니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사회의 근간이요 민족정신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호응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언어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 호응만 맞춰주면 되죠. 이건 호응 불일치예요. 5번 맞지? 4번. 아무리 글을 길게 쓰고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잖아. 이거 나도 지금 나도 모르게 잠깐 멈춘 건 너무 어색해. 아무리니까 아무리 글을 길게 쓰려고 아무리니까 아무리 뭐뭐 하려 해도 이게 성분이 맞죠? 호응이 맞죠? 아무리 뭐뭐 하려 해도 아무리 글을 길게 쓰려고 해도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아무리 글을 길게 쓰려고 해도 라고 해요. 아무리 뭐뭐 하려 해도 뭐뭐하다. 이제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야 성분이 맞습니다. 아무리 글을 길게 쓰려고 해도. 자, 다음 7번.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번. 자, 5번만 맞는 거예요. 그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오케이, 틀리지 않아. 자, 그럼 나머지는 틀린 거지. 한번 볼게요. 1번. 나는 그가 겉보기에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이런 문장. 겉보기랑 인상이 같은 얘기잖아. 나는 그가 겉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그의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이거 겉보기랑 인상이랑 같은 표현이니까 이것도 중복이네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죠. 나는 그가 겉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그의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인상이 겉모습이잖아. 같은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안 틀리시겠죠. 2번. 나는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여 장학생이 되겠다. 이것도 또 중복이네. 열심히랑 열중이.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생이 되겠다. 나는 공부에 열중하여 장학생이 되겠다. 이거 그대로 하나만 드러내주면 되겠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아니면 공부에 열중하여. 이것도 중복 표현입니다. 중복 표현의 오류죠. 자, 그 다음 3번. 이 소설에서 작가의 사상이 밖으로 7번 문제는 다 중복 표현만 나오는 거네. 밖으로와 표출되다. 또 똑같은 말이죠. 이 소설에는 작가의 사상이 표출되어 있다. 아니면 작가의 사상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표출과 밖으로가 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죠. 작가의 사상이 표출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써줘. 밖으로와 표출 같은 말입니다. 그럼 4번도 결국 또 중복이겠네. 우리는 먼저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돼. 얼마나 뿌리 뽑고 싶으면 2번이나 뽑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는 것과 근절이 같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먼저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근절해야 한다.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자, 그렇게 해서 7번은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중복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우리가 중복되는 표현을 덜어내는 것이 정답이겠죠. 이제 2페이지에서 8번 한번 해보세요. 8번도 10초 드릴게요. 어떤 것이 맞을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용비어천가와 같은 요거는 정답 5번. 용비어천가와 같은 귀중한 책이 세종 27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맞지? 용비어천가와 같이 대단한 책이 이미 세종야가 27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일이다. 오케이. 안정적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고쳐야 된다는 거야. 한번 고쳐볼게요. 1번. 그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야? 도착하고 있는 과정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 도착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지 않다.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그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 자, 2번. 원시 시대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 인간은이 아니라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인간이죠. 원시대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인간 2. 3번.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라고, 뭐뭐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다라고 다를 빼줘야지. 그냥 지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맞죠. 4번.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어도 그 문제는 끝내 해결되어지지. 자꾸 이런 사동표현.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죠.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 우리 모두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어도 그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되어지지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다. 자, 지금 8번까지 했습니다. 5번은 맞는 거니까. 자, 8번까지 다 정리하셨죠? 자, 더 나갈 건데 첫 번째 영상이 다소 길어져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그 다음 페이지 75번, 9번부터 여러분 사실 4장은 정답이 여기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영상 들으면서 옆에다가 정답 표기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그 문장 제가 여기서 틀린 문장
를 고치는 걸 문제로 나간다. 이게 기말고사는 그런 형식으로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제가 주관식이에요. 문제로 제시되면 여러분들이 그 틀린 부분에 밑줄 치고 수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틀린 문장 위주로 잘 정답 옆에다가 필기해 가면서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은 8번까지 하고 9번부터는 2차 시 영상에서 마저 나갈게요. 바로 이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1차 시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